저요? 반반? 합격할 줄요? 네, 믿었어요. 1차는 합격할 줄 알았는데 2차는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저도 바꿀게요. 1차 합격할 줄 나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교사라는 꿈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임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 영어를 가지고 제가 시험을 보고 이거를 막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하면서 많이 후회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원래 할 일 하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라 막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영어는 아무래도 좀 특성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래 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좌절을 느꼈었던 순간도 있던 것 같아요.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험 당일에는 솔직히 제 실력이 100% 발휘되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운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도 있고 이런 좀 변수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이 저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저 문학이요. 저는 그 문학 처음에 이제 접할 때 이게 문학은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답이 있다면 문학은 제가 좀 추측을 더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선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애매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어디까지 내가 문제에서 도출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 내가 좀 더 상상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어려워서 문학이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공부를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좀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그런 문제나 개념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가적인 것까지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원서도 다 읽어내야지. 좀 이런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목에 있어서는 저도 일령이랑 문학이 가장 걸림돌이자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신문을 조금 읽었었어요. 영어 신문을 읽다 보면 이제 이게 좀 재미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 공부만 하면 잘 모르는데 그런 거를 알 수도 있고 되게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그 분야의 용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일령 신문을 읽다 보면 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게 좀 익혀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단어를 외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뉴스 기사 안에서 같이 보면 좀 이렇게 흐름도 같이 기억이 나서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고 네,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뭐가 이런 과학이나 정치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네. 저는 무조건 단어. 저는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 맞아. 왜냐하면 결국에는 문학도 그렇고 그냥 일반 영어도 그렇고 저희가 단어를 완벽하게 안다면 저는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단어를 외울 때 약간 그 예문을 제가 쓰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 단어를 외우더라도 항상 그 예문과 함께 외워서 굳이 그 단어의 딱 정확한 뜻이 생각이 안 나도 예문이 생각나면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게 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조셉신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고 조셉신 더 리딩 교재를 통해서 많은 주제를 접해보고 읽어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뒷심이 부족해서 처음 좀 열심히 읽다가 뒤에 대충 읽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것을 통해서 뒤에까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구나 중요성을 깨닫고 그거를 많이 연습했던 것 같고요. 저는 우선 물론 단어도 중요한데 전 단어를 다 안다고 해서 제가 다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해석과 임용 일용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일용 지문을 한국말로 번역본을 제공해준다고 해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맞아.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원서를 읽었고요. 근데 원서를 많이 읽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약간 한번 제대로 읽자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고 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제가 막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원서를 읽고 막 각 잡고 외웠다기보다는 연결어원 같은 것도 이렇게 수시로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내가 익힐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글로서리는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원서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좀 급했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원서는 따로 읽지 않았고요. 그 교수님 강의에서 해주시는 강의 듣고 더 연결원으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면서 저는 따로 중요한 개념들 단권화하고 저도 많은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연결.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가 뭐라고 하시나요? 제가 이제 처음 전화 받을 때 엄마 이렇게 좀 힘이 없었거든요. 저는 기쁜 마음보다 안도감이 좀 컸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드디어 합격했구나 이라는 생각에 눈물 날 것 같은데. 언니! 아이고. 근데 우리 진짜 다 힘들었었으니까, 진짜. 맞아. 사실 그게 가장 기대되는 순간 아니야? 그 부모님한테 내가 붙었다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이 진짜. 맞아. 아이 참. 아니요, 난 사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제가 말하고 있을게요. 저는 그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새벽 5시까지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한 9시에 깨서 시험 때도 안 먹었던 청심환을 그때 먹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냥 몰래 확인을 했는데 딱 붙었다고 돼 있어서 가족들한테 톡으로 가족 단톡방에 알렸죠. 네. 저 당연히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저 붙었다고. 근데 저는 그때 저는 약간 합격의 기쁨보다는 이제 이 공부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그 안도감이 너무 커서 저도 그때 그것 때문에 울면서 전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그냥 상상이 안 됐어요. 합격이겠지 믿고 싶었고 근데 만약 합격 못했더라도 했을 것 같아요. 될 때까지. 네. 저는 솔직히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계속 될 때까지 해야지, 한 30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2차까지 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든 생각은 다시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작년에 제 모든 걸 진짜 쏟았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른 길을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안 됐으면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은 걸렸겠지만 그래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1차에서는 전 단어요. 저는 진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일반 영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는 저는 단어를 많이 외웠던 거 초수 때보다 그 양적인 훨씬 많은 단어를 외웠던 게 가장 큰 1등 공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에서는 당연히 조세진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게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저는 초수 때 2차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그 정확한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약간 초수 때는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약간 그냥 들려오는 소리들 있잖아요. 막 대본을 써야 된다. 뭐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정확한 방법을 알았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막 튜토리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막 진짜
그냥 저 이게 다시. 근데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정말 제 실력이 안 좋아하고 혼자서 막 그냥 다른 스터디원들이랑만 그냥 좀 피상적인 피드백 주고받고 이랬다면 저는 제대로 데뷔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2차 강의를 들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대본 막 쓰고 외우고 이런 방식들만 저는 솔직히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학원 안 다닐 때는 약간 그런 좀 카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막상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방법들이 안 좋은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약간 그렇게 하면 새로운 특히 이번 2차가 약간 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들을 적용을 했었다면 저는 약간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 침착하게 데뷔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자랑스러운 점은 꾸준함. 네, 꾸준함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왜냐면 나름 이제 임용 준비를 하다 보면 슬럼프도 진짜 누구나 겪고 뭐 개인적인 힘든 일도 겪고 이런 순간이 오지만 저는 공부를 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하더라도 진짜 계속 꾸준히 일단 그냥 하자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랑도 딱히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막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하자 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1차를 준비하면서는 기출을 진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기출을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1령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그리고 좋은 1령 지문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저는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진정으로 좀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서 따르고 싶다는 느낌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의 측면에서는 뭐 일령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읽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해석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문제에 맞춰서 답을 유효한 답안을 쓸 수 있는지 그런 사고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그걸 연습하기에 가장 좋았고요. 영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진짜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합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고에서도 진짜 나올 만한 개념을 가지고 진짜 기출 경영과 맞게 연결론 같은 경우에도 진짜 문제가 나와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모고를 풀고 나서 첨삭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말을 많이 쓰는지 답안에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첨삭을 주실 때 유효한 답안을 좀 드래그 해주시잖아요. 하이라이트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제가 다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푸는 것보다는 소수의 약간 질 높은 모의고사를 제대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그냥 많이 풀면 양적인 그런 부분은 많이 풀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질 높은 모의고사 풀고 약간 그 문제를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제가 얻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내가 다 흡수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너무 많으니까 하나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단 많이 풀진 않았는데요. 틀리는 게 있으면 그럼 다음에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나 안 틀리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어차피 다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시험이 아니니까 물론 진짜 시험 보는 마음으로 임했지만 내가 이거 여기서 틀렸으면 더 기억에 남잖아요. 이건 절대 시험장에서는 안 틀리겠다. 그냥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직강을 추천하죠. 왜냐면 이제 저는 지방에 살아서 제가 주변을 찾아봤는데 그런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깝게 인강으로 수강을 했지만 제가 만약 할 수 있었다면 직강으로 무조건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현장감을 미리 느껴보는 거는 현장 시험에 있어서 불안감을 줄여주고 당황스러운 순간을 되게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강을 추천하고 근데 인강 들을 때도 그 실시간으로 봐주시는 거 있었잖아요. 뭐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인강이긴 했지만 실제 상황처럼 뭐 누구 교수님이 봐주시고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하면 계속 기입형 같은 경우에 너무 궁금한 거, 나 맞췄겠지? 싶은 거는 미리 확인해보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비영 풀고 있으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맞아. 3교시 때가. 그래서 그때는 막 중간에 살짝 꺼놓고 타이머 꺼놓고 맞아. 타이머 꺼놓고 다시 와서 화장실 좀 갔다가 좀 맛있는 거 좀 먹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맞아. 이제 뭐가 됐든 화장실이 급하든 배가 고프든 이제 누가 봐주고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연습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고 난 붙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어떤 어려운 일을 겪든 뭐 점수가 낮든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 한켠으로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거,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 주변에 이제 보통 영어교육과 나오신 분들이 임용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스터디원이라든지. 근데 저는 느낀 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경쟁자로 보면 그게 자기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스터디원도 그랬고 여기 제 친구도 그렇고 저는 한 번도 근데 경쟁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같은 지역이지만. 근데 이게 왜냐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약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돼야 이게 자기도 힘을 얻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견제하고 그런 자기를 갉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네. 항상 이 사람이 더 나보다 뛰어날 수도 없고 내가 더 뛰어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좀 멘탈적으로 주변 그 약간 같이 가는 메이트가 있으면 좋고 서로 의지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재수를 하면서 저도 지금은 붙었지만 모의고사 풀면서 정말 형편없는 점수가 나올 때 내가 이걸 해도 되는 시험인가? 내가 임용을 붙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막 일희일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막 고민에 빠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실력이 쌓이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틀리더라도 결과는 어차피 임용 당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용 당일에 뭐 지금 이렇게 했던 실수들이 그때 포텐이 터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뭣도 없었지만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해보면 뭐 답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믿고 길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따지고 보면 저는 막 많이 공부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중요한 것 위주로 하고 일반 영어 많이 대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막 공부 양이나 공부 시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감을 느껴서 시작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들 다 힘들고 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미안 삼고 슬럼프를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임용고사를 최종 합격까지 하게 해주신 장본인이세요. 진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말 그대로 갓 조셉이고 저를 합격으로 이끌어준 진짜 1등 공신 그 자체? 근데 저희 가식적인 얘기 못해요. 그치? 너 못하지? 아 근데 너무 면접할 때 되게 뚫어지게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눈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막상 이제 현장 가니까 이렇게 뭐 저를 째려보고 있어도 별로 좀 타격이 없는 맞아. 좋은 거죠. 맞아요. 근데 저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제가 면접 처음 했을 때 교수님 눈을 보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멈췄거든요, 면접을. 못했었잖아. 그때 약간 막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게 난 남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게 안 됐구나 해서 집에 가서 그 교수님이 밴드에 올려주는 셀카 있잖아요. 교수님이 밴드에 올려주신 그 안경에 눈 쓰였다고 보내주신 셀카 있잖아요. 그거를 핸드폰에 이렇게 확대를 해요. 그리고 앞에 다 그리고 면접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을 보면서 면접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해. 그 다음 번에 튜토리얼 면접을 했는데 아니 정말 눈을 보는데 안 무서워. 너무 신기했어요. 약간 홍수범 느낌으로. 맞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눈, 빨간색 패딩 네, 눈 너무 많이 와서 밴드에다가 오후 수업으로 바꾼다는 그거 그 공지. 방송에도 눈이 어. 쌓이셨는데 잠깐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이렇게 눈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수업 좀 미룰게요.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야 보여드릴래?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걸 보잖아요. 그럼 진짜 진짜 연습을 하는데도 진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무서워. 광대 아파. 아 근데 이제 교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튜토리얼 때좀 맞아. 액션을 하셨잖아요. 막 그래서 그 연습에서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거든요. 졸리시구나. 그래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액션 아니었는데